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에 대한 마지막 교과서 정리인데요. 이미 앞에서 우리가 자세한 내용을 배웠기 때문에 내용이 어렵지 않게 느껴질 거예요. 한번 같이 볼게요. 그리고 교과서는 제가 교사용 지도서 파일밖에 없어서 뭐가 같이 이렇게 쓰여 있는데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같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의 변화 과정. 1945년 해방 이후 재헌의회에서, 그렇죠? 의원 내각제를 전제로 정부 형태를 논의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1948년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 형태는 그 과정에서 대통령제 중심제지만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일부 더해졌다라는 거 이미 앞에서 얘기했고요. 이후 초대 대통령의 독재 12년이죠. 장기 집권,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 등으로 1960년에 4.19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대통령제에 대한 반발로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가 도입이 되었죠. 장면 정부죠. 하지만 의원 내각제 정부가 제대로 정착되기도 전에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이 일어났죠. 5.16 군사 쿠데타. 62년에 의원 내각제가 폐지되고 다시 대통령제가, 그렇죠? 도입이 되었죠. 1972년에는 유신이에요. 그렇죠? 간선제로 뽑힌 대통령이 입법부와 사법부 위에 군림하는 유신체제라는 권위주의적 정부 형태가 나타났고, 좀 더 크게 할게요. 1980년에는 8차 개헌, 전두환이죠. 개헌을 통해 대통령 단임제 실시가 되었어요. 7년제 대통령. 하지만 권위주의적 통치는 여전히 유지됐고, 이러한 상황에 반발하여 87년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났죠.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났고 그 결과 87년 제9차 개헌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해서 현재까지 6공화국으로 이어지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특징, 여러분들은 이 헌법 조문을 잘 봐두셔야 되겠죠. 예.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53조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게 법률안 거부권이죠. 누가 갖고 있는 권한?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 누구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를 견제하기 위해. 이렇게 대통령이 국회를 견제하는 이 법률안 거부권은 대표적인 어떤 정부 형태의 핵심이다. 대통령제의 핵심이더라. 그렇죠. 국회는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즉, FTA라든지 이런 조약을 체결할 때 그 체결에 대한 비준이라는 건 대통령이 마지막 승인을 하는 절차예요. 이 승인에 대한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것은 대통령을 견제하는 국회의 권한이죠. 즉, 입법부가 누구를 견제하는 것? 대통령을 견제하는 것. 대통령제의 특징이죠. 제65조. 대통령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고위공무원을 의미하고요. 뭐에 대해서? 직무집행에 대해서 즉 업무 연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 국회는 뭐 할 수 있다?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탄핵 소추는 탄핵해 달라고 원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이것은 제적의원 과반수의 발의가 되고, 이게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서 제적의원 다시 3분의 2가 찬성해야지만이 헌법재판소 즉 헌재로 넘어가더라. 그러면 이제 헌재 재판관 9명 중에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문제 탄핵이 되겠죠. 즉, 이 탄핵 소추는 국회가 누구를? 그렇죠. 대통령을 견제하는 수단, 대통령제의 핵심이더라.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고 외국에 대해서 국가를 대표하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즉, 대통령제 핵심이라고 그랬죠. 대통령제 핵심은 대통령이 국가의 원수이면서 동시에 행정권의 수반이다. 행정부의 수반이더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질 때 대통령이 대통령제의 대통령이더라. 그렇죠? 행정권은 총리에게 있고 대통령이 단순히
국가의 원수로서 상징적인 존재이면 대통령이 있어도 대통령제의 정부 형태가 아니더라라는 얘기까지도 했었고요. 아래를 볼까요? 위 헌법 조항들은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뭐를 채택하고 있음을,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입법부와 행정부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면서 동시에 행정부의 수반의 지위를 갖는다라. 또한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의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회의 활동을 견제하죠. 또한 반대로 국회는 각종 동의권이나 탄핵 소추권의 행사를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기도 하죠. 대통령제의 핵심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분리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헌법은 대통령제적 요소 이외에도 뭘 갖고 있다?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갖고 있더라.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씩 봅시다.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법률안 제출권은 누구에게 있다?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정부에게도 있더라. 예, 아주 중요한 얘기죠. 62조. 국회나 그 의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 답변해야 하고,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 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더라. 그렇죠.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 정부에서 그에 응답해서 출석해서 답변을 해야 된다는 것. 이 얘기는 국회와 행정부가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계될 수 있다는 부분, 이것이 의원 내각제적 요소로 남아있는 것이고,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이것이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이죠. 예, 이것은 앞에서도 얘기했던 의원 내각제적 요소의 내각 불신임권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렇죠. 국무총리의 존재 자체도 의원 내각제적 요소더라.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이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예, 같은 얘기죠. 위 헌법 조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달리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인정하고 있고요. 그렇죠?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도록 되어 있죠. 또한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국회에 출석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렇죠. 그 밖에도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는 것. 국회는 대통령에게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두 의원 내각제적 요소에 해당한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모하면서 기본으로 하면서도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일부 가미한 정부 형태를 재헌의회 때 초안해서 만들었더라. 여기까지가 핵심적인 정리입니다. 마무리.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의 특징.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정부죠. 행정부의 한 부서이죠. 예. 행정부에서 뭘 제출했다? 정부가 제출한 법률 제정안.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했구나.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우리나라 정부 형태 중에 의원 내각제적 요소겠네요. 두 번째,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대요. 이거는 대통령제적 요소죠. 얘는 의원 내각제. 자료 1, 2에 나타난 대통령제 또는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찾아보자. 그렇죠. 자료 1에서는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이죠. 자료 2에서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고 중요하겠죠. 좋아요. 모든 별로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드러난 사례를 뉴스나 신문에서 찾아보자. 뭐 이런 얘기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1987년 9차 개헌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 부활을 했죠. 국무총리 제도를 통해 우리나라가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도입함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4.19 혁명 직후 우리나라가 도입한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적 정부 형태였죠.
우리나라 헌법에서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인정한 것은 우리나라가 의원 내각제적 요소의 정부 형태를 가미했음을 알 수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글에 나타난 정부 형태의 특징. 권력 분립의 원리에 근거하여 대통령제네요.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를 견제하며 대통령제네요. 국민이 의회 의원과 행정부 수반을 별도의 선거 2번 대통령제네요. 행정부 수반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정해진 임기를 보장받는다. 대통령제네요. 그렇죠? 행정부가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의회 해산권에 대한 의원 내각제. 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가 일치한다. 그렇죠. 답 2번이네요. 정당 간 연합으로 연립내각, 의원 내각제에서 과반수의 의석을 점유한 의회가 없을 때 연립내각을 구성하죠. 의회 다수당의 대표가 행정부의 수반이 된다. 의원 내각제. 행정부는 국민과 의회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행정부는 국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죠. 예. 밑줄 친 기역에 해당하는 것. 의원 내각제적 요소. 바로 갈까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이거는 대통령제적 요소를 얘기하는 거죠. 서로 분리되어 있다라는 것. 국민의 직접 선거로 행정부 수반을 선출한다. 아니죠. 이건 대통령제적 요소네요. 대통령제. 그럼 답은 디귿 리을이겠는데 안 봐도.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맞고요.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죠.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다. 그렇죠. 답 5번. 갑국. 여소야대 전국 형성.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이 국회의원이 적고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한 야당이 국회의원이 많은 상황 여소야대. 그렇죠? 이번 갑국 의회 의원 선거 결과 16년 만에 여소야대 의회가 탄생했다. 여당인 A당은 300석 중 122석을 얻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고 원내 제1당 지위도 총 123석 의석을 차지한 B당에게 내어줌으로써 참패하였다. C당은 돌풍을 일으키며 38석을 확보하여 제3의 정치 세력으로 떠올랐다. 위 신문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갑국 정부의 형태. 그렇죠. 여소야대니까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이 지금 국회의원이 적게 나왔다는 거니까 대통령제고. 갑국 정부 형태의 장점을 2가지 이상 서술해보자. 대통령제의 장점이죠. 임기보장이 핵심이죠. 임기보장. 예. 국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 예. 또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의회 다수당을 횡포를 견제할 수 있다는 것. 뭐 이런 것들 써놓으면 되겠죠. 예. 어때요? 문제가 이렇게 막히거나 어렵다라는 느낌이 안 들면 앞에서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차근차근 하나씩 이렇게 끝내다가 보면 나중에 어느새 여러분 정치와 법의 고수가 되어 있을 것이다.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았어요.